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이제 12월 30일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야 방송을 실시하는 이유는요.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결국 무슨 선물인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시기를 조절하고 있고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김정은이가 본래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미 도발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 예상치 않게 상당히 강한 기조로 딱 나타나니까 김정은이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생각을 지금 달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굉장히 기다려졌는데 백악관의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결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심야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29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죠. 미국의 저명한 유력 방송 ABC 방송이 있습니다. ABC 방송의 This Week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말은 편안하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말 이면에 행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요, 지난 9월 달에 볼튼, 이 슈퍼매파죠. 이 볼튼 보좌관이 백악관 자리를 뜨자마자 후임으로 온 사람이 오브라이언이요.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볼튼과 달리 언론 인터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쓰는 그런 그 용어들이, 어휘들이, 외교적 언어들이, 수사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번에 This Week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볼 때, 이 내용 그 알맹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력도 쓸 수 있고 김정은이 한 번에 다 잃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최근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한이 미 국방부는 ICBM 발사할 걸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합참의장이 그렇게까지 또 얘기했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미국에서는 단단한 군사적인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전에 군사적인 옵션을 쓸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조치까지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오브라이언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기조를 확인해줬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오브라이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 행동을 면밀히 예의주시 감시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 싱가포르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만약에 북한이 위협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적절히 대응하겠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위협 조치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위협 조치에 관해서 그동안에 크리스마스 전에는 미 군 고위 당국자들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위협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적절히 대응한다. 프로퍼리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북한이 위협에 맞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군사적인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제화될, 현실화될 북한의 위협 수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바로 맞대응하겠다.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즉, 이 얘기는 북한이 최고 수위의 군사적인 도발, 즉 핵실험이라든가 또 ICBM 발사,
이런 정도로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할 경우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즉 레드라인을 벗어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군사적인 옵션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센 대응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안 나왔죠. 그러나 행간에 그런 말이 읽힌다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의사소통 라인은 열려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의사소통이 라인이 열려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는요, 거의 상시적인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뉴욕 채널입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주재 대표부하고 미 국무부하고 가지고 있는 소통 라인이 통상적인 외교 소통 라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작년도에 미북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새로 개설된 것이 스웨덴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네바 라인도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미 CIA와 북한 통제부 간의 라인도 언제든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너 개의 라인이 상시적인 채널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라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살아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미 CIA와 그 다음에 통전부 라인은 별로 의미가 없고 스웨덴 라인 정도가 살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스웨덴 라인을 통해서 스웨덴에서 실무 접촉이 열려 있었고 스웨덴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 미북 중재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스웨덴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직접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인은 스웨덴 라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 미국의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여러 정권이 비핵화 문제 해결하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침을 취했다. 이 다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때는 군사적인 압박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대화는 일체 하지 못했어요. 하려고 해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할 생각을 포기했죠. 그러나 트럼프는 다른 방침, 즉 대화를 하는 노선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그 다음에 ICBM 발사를 할 경우에는 대응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핵실험이라든가 ICBM 시험 발사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식으로 하면 미리 예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단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숨은 카드를 먼저 꺼내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위협 조치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거하고 이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 즉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히 그리고 강력하게 군사 옵션을 통해서 억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여전히 철저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 국방부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이 두 날짜를 가장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날짜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바로 뭐냐? 북한에서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23일에서부터 4일에서부터 28일까지 연속 5일간 미국의 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갖추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코브라볼 RC-135S를 연속 닷새간이나 띄웠어요. 24일 날은 한 대를 띄웠고 25, 6, 7일 날은 2대씩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다시 한 대만 띄웠어요. 이것은 일부러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감시 정찰 자산을 띄웠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 식별 장치를 켜고 말하자면 작전 비행을 했어요.
그 김정은이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도발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감찰, 그다음에 정찰 활동을 중단했거나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위치 식별 장치를 끄고 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치 식별 장치를 지금 이제 켜고 하는 게 아니고 끄고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오브라이언 보좌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시그널을 볼 때 정찰을 중단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고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끄고 있다. 즉 실소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전원회의, 즉 크리스마스 선물을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전원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김정은이도 직접적으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바로 보여주지 않고 노동당 말하자면 전원회의를 전격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취임한 이후에 이 전원회의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 경우도 처음이고, 또 참석자가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회의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1월 1일 신년사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미국에 직접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즉 김정은이도 그렇게 쉽게 트럼프한테 이제 보여줄 만한 것은 다 보여줬으니 실질적인 알맹이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결정을 했다. 서로 공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제가 보기에는 핵 보유국주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간다. 이런 골자하에 새로운 그런 입장을, 그리고 미국과 대화는 완전히 닿지 않는다. 이 정도 서너 가지 기조의 입장을 신년사에서 보여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새로운 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연말 연시에 ICBM이라든가 핵실험 재개와 같은 초강수 레드라인을 위반하는 카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살짝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의, 그리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에 관해서 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 고수준의 도발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움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너무 갑자기 꼬리를 확 내려버리면 자기 체제 유지에,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 확보에 현저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라토리움 폐기를 선언만 했지 그렇다고 바로 ICBM 시험 발사라든가 이제 그 핵실험 재개와 같은 실제적 위협 조치는 자제할 것이다. 상당 기간 동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다음 행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선거 대선 국면을 지켜보는 그러한 소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 수위는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제가 저렇게 판단하는 근거는요, 이 조선중앙통신에 의해서 보도된 전원회의 내용을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직접 뭐라고 되냐? 관건적 시기에 대한 역사적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관건적 시기, 이 얘기는 바로 미국이 어떠한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북한이 정책적, 전략적 입장을 달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기적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보고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즉 핵 국가로서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됐느냐?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향이 제시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 보유국주의 다시 강조하고 나서고
또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 제 방송을 보시면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여전히 극한적 대결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카드를 감춰놓은 상태에서 서로 말하자면 힘의 대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자고 일어나서 내일 새벽에 또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